조선시대 여성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시나요? 집 밖을 못 나가고 재산도 없고 이혼도 못하던 여성. 그런데 그보다 500년 앞선 고려 여성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고려 여성의 반전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하고 재산을 직접 소유하고 과거 시험장에 나타나고 왕 앞에서도 할 말을 했던 여성들. 700년 전 고려가 어쩌면 지금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려 여자는 이혼을 먼저 했다. 조선 시대엔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칠거지약이라 하여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달랐습니다. 고려 여성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내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려사에는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혼 후 재혼도 자유로웠습니다. 조선 시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려 여자는 재산을 직접 가졌다. 고려 시대 여성은 결혼해도 자신의 재산을 유지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재산은 온전히 본인 것이었습니다. 토지도 소유할 수 있었고 남편이 죽으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받는 균분 상속이 원칙이었습니다. 딸이라고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아들 위주로 상속이 바뀌지만 고려에서는 딸도 동등한 상속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려 여자가 과거 시험장에 나타났다. 고려 시대 과거 시험은 원칙적으로 남성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여성이 시험장에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고려 귀족 여성들은 한자와 한문을 배웠습니다. 시를 짓고 글을 읽고 학문을 논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남편의 과거 공부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배움에서 여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4살에 끌려와 평생 못 나간다 고려 궁녀. 고려 궁녀의 삶은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른 나이에 궁에 들어오면 평생 궁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눈에 들면 후궁이 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궁녀는 평생 궁에서 시중만 들다 생을 마쳤습니다. 결혼도 가족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고려 기생은 죽어서도 기생이었다. 고려 기생은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직이었습니다. 노래, 춤, 시, 한문까지 갖춘 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의 신분은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기생의 딸은 자동으로 기생이 됐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돈을 모아도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재능과 신분 사이에서 평생 갈등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기생이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노래, 춤, 악기 연주, 시 짓기까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기생 중에는 왕 앞에서도 할 말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왕이 틀린 말을 하자 당당히 반박했습니다. 왕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계를 높이 샀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기계는 누구보다 높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고려 여성들을 돌아보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이혼권, 재산권, 균분 상속. 이것들은 현대 여성들이 오랜 투쟁 끝에 얻어낸 권리입니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이미 있었습니다. 조선이 들어서면서 이 권리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항상 앞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 고려 여성의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오늘 고려 여성의 반전 역사 어떠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끝까지 싸웠던 고려의 마지막 영웅들을 공개합니다. 삼별 초부터 정몽주까지 나라가 망해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구독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리통 타임캡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